엄마, 나왔어.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돌아오는 것은 숨소리조차 없는 정막뿐이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진 적 없던 주방의 불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늘 구수한 찌개 냄새로 가득했던 집안에는 서늘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선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옷장은 절반이 비어 있었고, 매일 덮으시던 이불은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텅 빈 식탁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봉투 하나. 잘 지내거라. 엄마는 괜찮다. 편지 아래에는 붉은 볼펜으로 방번호가 동그라미 쳐진 실버타운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 없이 떠나버린 그날, 아들은 40이 넘어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어머니의 시간은 없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가 짐을 싸서 떠나게 된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돌아올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자 아들 부부는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하면서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이 집안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새벽 6시, 관절염으로 삐걱거리는 무릎을 달래며 주방으로 향해 세 사람의 아침을 차려냅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고 저녁 찬거리를 다듬다 보면 해가 집니다. 친척들이 집이 어쩜 이렇게 깔끔해, 살림 정말 잘한다 하면 며느리는 쑥스럽게 웃으며 그 공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는 뒤편에서 말없이 둥글레 차를 끓여 날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헌신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칠순도, 그 다음의 생신도 무심히 넘겼습니다. 아기가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에 잊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말투도 바뀌었습니다. 부탁 좀 드려요가 내일 애들 픽업 좀 일찍 해줄 수 있죠? 라는 통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새 무릎이 자꾸 시큰거리는구나 하셔도 며느리는 고개만 까딱이고 아이들 학원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다음 주에 부산에 일주일만 다녀오마 하셨을 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머니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엄마가 일주일이나 가 있으면 애들 밥은 어떡하고? 세탁기는 누가 돌려? 원망도 아기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욕구는 이 집안의 굴로감을 위해 잠시 접어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무관심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식사 자리, 7살 손주가 반찬을 뒤적이며 투정을 부리자 어머니는 다정하게 타이르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착한 어린이지요.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이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해요. 어머니는 그냥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손주들은 입을 닫았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화도 눈물도 없이. 먼저 일어나마. 방으로 들어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8달 동안 남몰래 품어온 실버타운 안내 책자였습니다. 자식들이 전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는 아내 몰래 든든한 종신보험을 들어두었습니다. 그 사망보험금은 어머니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독립할 수 있는 큰 돈이었지만 사랑하는 손주들과 아들 가족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병원에 가신다던 날마다 어머니는 사실 부산 딸아이 집 근처에 새로 지어지는 실버타운을 답사하고 오셨습니다. 6개월 전 이미 입주 보증금까지 치러둔 상태였습니다. 상처 주지 않고 말할 적당한 시기를 기다려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녁 식사 이후 어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대접받지 못하는 헌신은 배려가 아니라 미련일 뿐이라는 것을요. 3주 뒤 화요일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손주들이 등교한 시간. 어머니는 단출한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을 고요하게 걸어 나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 부부의 집은 소리 없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습관적으로 주방으로 향했지만 인덕션은 차디차게 식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식재료가 가득한데 당장 먹을 반찬이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마주한 압력밥솥 앞에서 며느리는 멍해졌습니다. 예약 기능은 어떻게 쓰는지, 쌀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는 어디 갔어? 왜 밥 안 줘? 하며 징징거렸습니다. 급하게 계란 후라이를 태워내놓고 시판국을 데웠지만 큰아이는 할머니가 해준 맛이 아니야 하며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아들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락 없이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지하철역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받아먹던 그 김밥을 어머니가 몇 시에 일어나 만드셨는지, 재료를 어디서 사오셨는지 자신은 전혀 모른다는 것을. 그날 오후, 며느리는 자존심을 굽히고 친정엄마에게 7년 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깊은 맛은 어떻게 내는 거야? 사흘째, 거실에는 빨래가 산더미였습니다. 아들은 서재에서 사흘 전에 사인했어야 할 가정통신문을 발견했습니다. 늘 어머니가 가방에서 꺼내 눈앞에 대령해주던 것이었습니다. 서명하던 아들은 문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아이들 학교가 몇 시에 끝나는지조차 모르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햇살이 눈부신 아늑한 방. 어머니는 통유리창 너머 정원을 바라보며 남이 차려준 아침상을 받고 계십니다. 5년 동안 쉬지 못했던 무릎을 소파에 누이고 무거운 책가방도 남의 입맛도 아무것도 챙길 필요 없는 자유를 누립니다. 저녁 무렵 아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어머니는 여유롭고 따뜻한 목소리로 받으셨습니다. 엄마, 어떻게 한마디도 없이 가버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창밖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말했으면 네가 말렸을 거잖아.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손주들이 영상통화로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와요? 하고 조르자 어머니는 자애롭게 웃으며 할머니가 조만간 놀러가 있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는 미움도 서운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68이라는 나이에 마땅히 누려야 할 제사리를 찾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칼 위로 그제야 따스한 봄이 온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이 통쾌하고 당당한 독립을 마음 깊이 응원하신다면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우리 시대의 모든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댓글로 어머니께 사랑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